안녕하십니까. ETP 영문법 이호입니다. 자, 모두들 영어의 끊어읽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영어는 끊어읽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문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법의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즉, 어디서부터 끊기 시작해야 되는지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문법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끊기 시작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많이 보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the, my, 동사의 ing 붙어 있는 거, 투부정사의 to, 그 다음에 접속사,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문법적 용어로 말하자면 관사, 소유격, 그 다음에 ing는 굉장히 이름이 많죠. 동명사, 현재분사, 분사구문, 또 부정사, 접속사 등등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녀석들은 뭐 하려고 나오냐면 문장에서 덩어리를 만들려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배경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 한 반이 형성되는 것처럼 말이죠. 한 집단을 형성하게 되죠. 문법에서는 이렇게 집단을 형성하게 된 걸 구 또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구와 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걸까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의 한 교실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자, 우리 반이 5명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반의 구성원은 영수, 철수, 민수, 만수, 그리고 지수,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입니다. 자, 5명 모두는 다 개개인적으로 존재하죠. 하지만 이들이 교실 안에 들어오면 1학년 1반이라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자, 그 반 선생님께서 1학년 1반이라고 부르시면 5명 모두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네 말이죠. 이 각각은 하나의 집단으로 행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1학년 1반이라는 그 칭호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1학년 1반 속의 영수가 영자가 되는 건 아니죠. 철수가 철진으로 변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 개개인의 특성은 모두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1학년 1반의 역할입니다. 학기 초에는 그 1학년 1반이 화장실 청소 당번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1학년 1반은 운동장 청소 당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그 1학년 1반은 운동회 준비 전담반 이런 역할을 부여받을 수도 있죠. 즉 1학년 1반의 역할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서 학교의 역할은 우리 영문법에서 동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영어에서 구와 절, 이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구와 절은 1학년 1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법에서는 화장실 청소, 운동장 청소, 그리고 운동회 전담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문법에서는 명사 혹은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누가? 1학년 1반이 된 그 덩어리 전체가 말이죠. 자, 물론 이 역할은 앞서 말한 것처럼 누가 결정한다? 그 문장의 본동사가 결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어떤 구나 절이 동사로부터 명사의 역할을 할당받았을 경우, 아까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자면 너 이번에 화장실 청소해라고 학교에서 얘기했을 경우에 그때 그 명사는 명사구 혹은 명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동사가 그 덩어리 보고 넌 형용사해 하면 형용사구, 형용사절. 자, 동사가 그 집단 보고 부사의 역할을 해 이렇게 얘기하면 부사구 혹은 부사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위에서 언급했었던 5가지의 영어 문법적 덩어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장에서 관사나 소유격이 보이면, 즉 on, the 같은 관사나 my, your, his, its, her, our, their 같은 소유격이 보인다면 그건 즉 명사 덩어리를 형성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명사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명사구는 관사나 소유격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게 반드시 명사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문장 속에서 명사가 어딨지? 이걸 찾으면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사가 나왔을 때 아, 이건 명사가 나오겠구나 라는 하나의 신호로서 본다면 그러면 그 명사를 찾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덩어리, 즉 관사에서 명사까지의 덩어리 혹은 소유격에서 명사까지의 덩어리는 아까의 1학년 1반처럼 명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보통 우리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오늘 그녀의 기분이 어떤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그녀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줄 수 있죠. 이처럼 관사를 먼저 볼 수 있다는 거, 소유격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건, 자, 오늘 그녀의 기분을 아는 것처럼 저 뒤에 나올 명사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관사가 보였다, 소유격이 보였다, 아, 여기서부터 명사 덩어리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미 명사는 등장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까다로운 녀석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덩어리들이죠. 동사가 어떻게든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녀석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동사의 뒤를 채워야 한다. 이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거? 동사의 뒤를 채워라.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가 동사이든 그 동사의 꼬리에 ing를 달았든 혹은 그 동사가 앞에 to를 달았던 혹은 그 동사 앞쪽에 접속사가 있건 간에 그 동사의 형식에 따라서 뒤를 채워줘야만 합니다. 뒤를 채우면 뭐가 채워질까요? 때로는 보어만 채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목적어만 채워줘도 되고 때로는 목적어와 보어를 함께 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동사가 등장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동사의 뒷부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료수 공장에서 음료수를 다 만들고 병뚜껑이 없는 음료수를 판다고 하면 이미 다 가스가 다 빠져서 맛이 없을 텐데 그런 물건을 우리가 사겠습니까? 안 사지요. 마찬가지로 동사가 나왔을 때는요, 동사가 뒤를 다 채우지 않으면 그 동사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동사라서 문장에서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나왔을 때는 절대 잊지 마시고 동사의 뒷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그 제1의 명제,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도 동사의 뒤만 다 채워준다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 전체의 덩어리가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명사, 때로는 형용사, 때로는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개라는 거죠. 도대체 셋 중에서 우리는 뭘 골라야 합니까? 자, 그렇게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고를 때의 기준점이 되는 아이가 누구라고요? 그 문장의 본동사입니다. 그래서 본동사가 만약에 명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개들이 있었다면 걔는 명사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이런 경우를 부정사의 경우에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또 종속절에서는 명사절이라고 부르죠. 동사에 ing가 붙었을 때는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동사가 그 뒷자리에 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부정사인 경우는 부사적 용법, 종속절의 경우는 부사절, 그리고 동사에 ing가 붙었을 때는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각각 그 품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용어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그 용어들이 단순히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한 단어만이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학년 일반처럼 덩어리가 전체가 묶여서 그 반 전체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영어 전체의 흐름과 영어 전체의 문법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어떤 겁니까?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누구다? 그 문장의 본동사가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본동사를 찾지 못하면 어떤 아이에게도 품사를 할당해 줄 수 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대로 한번 이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ubject, 피실험자들은 주어, played, 동사입니다. 삼형식 동사, 동사의 뒤를 채워라. 명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명사를 찾지 말고 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부터 어디까지? 게임까지가 한 덩어리의 명사가 되죠. 그래서 자, 피실험자들이 play a computerized driving game, 운전하는 게임을 했어요. 컴퓨터화된 운전하는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in which 쓸 거니 which 쓸 거니.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in which든 which든 접속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만약에 완벽한 문장이 있었다면 in which, 불완전한 문장이 있었다면 which거든요. 뒷문장의 구성을 보려면 다시 뒷문장의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봅시다. The player, 더부터 명사까지가 하나의 명사, 주어가 됐죠. must avoid, 피해야만 한다, 삼형식의 동사 덩어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crashing이라는 ing가 왔잖아요. 여러분 ing는 무조건 묶어야 되는데 crash가 어디에 충돌하다의 일형식 동사거든요. 그러면 그냥 혼자 묶이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다 이루어졌죠. 자, 혹시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나를 봐야 되는데 into라는 전치사 뒤에 a wall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여기도 완성. 선생님 that appears 뭡니까? that부터 접속사가 시작되니까 appear 일형식까지의 덩어리, 그리고 그 일형식의 주어가 없네. 얘는 앞에 있는 were를 수식하는 형용사 덩어리가 되지요. 자, without 전치사부터 warning까지, on 전치사부터 roadway까지 돼서 이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문장이 뒤에 연결됐으니까 그 완벽한 문장을 가질 수 있는 접속사 in이 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해석하면 어떤 뜻이죠? 자, 자른 대로 해석할게요. 피실험자들은 운전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전 게임? 플레이어가 반드시 충돌을 피해야만 하는 운전 게임이죠. 벽에 충돌하는 건데 등장하는 벽 경고 없이 길 위에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